정치마스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그 세부 계획이 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방역지원금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가 한 500여일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 하나에 이제 한 500원 정도 하니까 예.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이번 12월에서 내년 예산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 반영을 통해서 방역지원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이제 생각인데 또 이 모든 것은 또 여야의 협상에 의해서 또 예.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나는 그렇게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채 발행하지 않고 올해 세금 덜 걷어서 내년에 하겠다. 그렇죠. 이것도 방침인 것이죠? 올해 세금이 보통 이제 초과세수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초과세수 그동안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나갔던 세수를 빼면 한 1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예. 그 정도 규모화해서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야당은 50조가 던지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많아졌는데요. 50조 안은 내년에 집권하면 하겠다. 이걸로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그거를 말씀드리기 예, 전에 지금 여당이 방역지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방역지원금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틀리죠? 이 또 국민들 또 속이는 거예요. 예. 재난지원금이죠. 근데 이름만 또 바꿨는데 국민들 60%에서 67%가 예. 이 방역지원금이 되든 재난지원금이 되든 똑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누구한테나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여당에서 좀 알아야 될 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예. 이 1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국민들한테 드리고 이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거 보면 36%밖에 돈을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선별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영업을 못했던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주어야 이 돈의 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국가재정법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90조에 보면 추가 세수가 있으면 국가 부채를 먼저 갚는 게 일의 순서예요. 그리고 다시 국채를 또 발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예.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아까 말씀 예, 주신 50조. 50조 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집권을 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지출해야 되는 이 지출 예산을 저희가 다시 살펴봐가지고 예. 이 중에서 일부가 될지 전부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예.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 후보께서 하셨죠. 예. 그 그건 전국민 좀 언급을 예. 좀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50조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추경 예산 편성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도 예. 국고가 바닥난다, 파탄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50조 원이라고 하는 규모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좀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50조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정에 대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50조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올해 예산에서 만들어서 그걸 반영해야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50조 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예. 또 국민의힘의 공당의 후보로서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 실제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지급해서 실제 어떤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대답 그리고 듣고 다시 그 하나 좀 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 좀 그렇겠습니다. 한꺼번에 들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 부분 어떻습니까?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못 쓰는 돈 같은 거 있어요. 남북의 협력 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정권에서 뉴딜 사업 같은 경우를 너무도 오버해서 많은 곳에 곳곳에 숨겨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서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족을 하면 뭐 국회에 요청을 해서 추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채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혹시 따져본 지출 예. 조정한 내년도 다음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 조정을 하면 예.
20조가 나올지 30조가 나올지 대충적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또 우선순위를 배열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돈의 규모가 나오면 플러스 알파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박 얼마든지 의원님 가능하다. 말씀하신 그 13조 때도 재정 파탄 난다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50조라니 그 조정을 아무리 해도 지금 20조, 30조 같은데 추경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한 600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나 5%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가 부족한 부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들었으면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정도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제 방역지원금 형태라고 예. 하더라도 내년 지금 겨울 지나고 내년에 상당히 어려울 거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은 반영하자. 예.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50조 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권했을 경우 5월 9일 날 만약에 집권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또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부터 해서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가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는 이미 파탄 날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이거든요. 그런 50조 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선심성으로 예. 그냥 그 선거를 생각해서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집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책 책임자인 것이죠. 예. 그것이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좋은 하고 얘기를 싶습니다. 하셨는데 예. 박 의원님이 저 논리를 대면 재난지원금 준 지가 얼마 됐어요? 한 2개월밖에 더 됐나요? 그때 그러면 이번 걸 계산해가지고 그때 다 하지. 왜 그때는 예측 안 하고 선거 불과 1, 2개월 놓고 이 돈을 주자는 겁니까? 이 지금 선거를 1, 2개월 두고선 이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매표 행위입니다. 아니 지금 대장동 특검 받으라니까 영향 주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니 국가 재정을 쓰면서 이 재정에 선거 영향을 줄 거를 왜 1, 2개월 앞두고 이걸 주자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대로 간다면 앞전에 주었었던 재난지원금을 더 예측해서 더 많이 주자고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정부 예산도 한번 다시 보고 검토하겠다는 건데 지금 앞에 코앞에 두고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선거 앞에 놓고 이걸 주자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3차 줄 때 이미 예측을 1, 2개월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 무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재정 규모를 보고 예. 또 세수가 얼마큼 거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여야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어느 정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또 협상하면서 조정을 하고 이게 타협의 어떤 과정들을 당시에 거치면서 그러니까 여당은 더 주자 그랬는데 야당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그 반대를 부분은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그 얘기 제가 반대한 게 좀 마무리를 야당이었다 좀 뭐 이 얘기인가요? 한 다음에요. 예. 제가 마무리 한 다음에 예. 좀 말씀드려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요. 예. 당시에 예산이 많았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예산의 어떤 규모들을 파악을 하고 점검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매표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와 내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 예. 이게 더 큰 매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50조 원이라는 규모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규모도 책정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산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당선이 되면은 50조 원을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예. 자영업자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것 자체가 매표 행위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예. 정부 들어와서 가지고 30조를 했거든요. 30조를 추경을 했거든요. 그때는 뭐 특별히 뭐 있어서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를 많이 걷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0조의 추경을 해드렸습니다. 야당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지금 비전을 제시를 하고 중소소상공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실 보상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또 이 보상하는 시점이 코로나가 났었을 때 소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당선이 되면
50조 규모에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동의를 해주시는 거지요. 지금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을 시켜줬을 경우에 이 공약을 가지고 국민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이 추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 6개월이라도 지났으면 모르겠어요. 그 당시 세수 추계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1, 2개월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아니, 이렇게 이제, 아니. 시기마다 3, 4개월마다 추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제 전 얘기입니다. 세계 이제 전 세계 이제 코로나 19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뭐냐면 국가 재정의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순환 구조를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일관되게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확대 정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요. 그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예측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정법을 쓰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했다. 그런 경우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들어오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 당시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플랜이 나올 때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지 지금의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처럼 가정법을 쓰는 경우가 어디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랬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정법을 쓰는 경우. 약간 두 분이 아니, 지금까지 그 부분은 다- 잠깐만요. 공약이라는 것도 아니 무슨 가정법입니까? 공약이지. 아니죠. 그러면은 그건 지금- 공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공약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 회복과 희망의 이 지원을 국가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나가는 게 이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국민한테 신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정법입니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두 분 논리 다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야당에서 보기에도 지금 손실 보상을 위한 그 보상들이 부족하다는 건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50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야당에서 보시기에도. 아니 저희는 코로나가 나면서부터 모든 보상을 하자라고 저희 최승재 의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당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과 정부가 시점을 잡아가지고 그 이후로 것만 계산을 했잖아요. 그 전에 재난지원금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오죽했으면은 솥단지 들고 경적을 울리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손실 보상 액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추산을 했었을 때 한 50조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 선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그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빨리 합의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걸 내년 그거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지금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 지원 예를 찬성하면 지금이라도 합의해가지고 50조 이상 보편 지급을 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여당은 들면 지금. 있는 거죠.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 항상 어떤 정책에 관련돼서 이제 방향성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코로나19 상황이 그러면 온 국민이 이제 고통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이고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책 일관성이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소외받고 더 어려웠던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당 모두 고통받고 있다는데 동의를 그걸 제가 하시면 또 언급을 그랬을 경우에 이 선별과 보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정책인데 그러면 선별 부분이라도 합의하시면 지금 몇 십조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의만 하시면 동의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법도 만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배분에 대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방향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국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탄이 난다. 이렇게 국가 빚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지금 50조 원이 뚝 어디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럼 50조 원은 어디에 내년에 국가 예산이 한 600조 원 정도 된다고 제가 하는데 그 부분을 여쭤본 그 부분에 거예요. 대한 제가 얘기한 거죠. 가정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법 쓰지 않고. 50점을 정확하게 재원 규모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세수 추계로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10조 정도가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 10조 이건 뭐 장부상 남는 거긴 해요. 이 10조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출 구조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600조 넘는데 5%만 해도 30조 나오잖아요. 나머지 5조가 됐든지 10조가 됐든지 부족하면 그걸 국채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화해서. 제가 왜 저희가 왜 가정법을 쓴다고 그러시죠? 잠시만요. 그 집권 후에 집권하면 지급하겠다가 아니고 합의만 되면 지금이라도 가장 고통받는 지금도 분들한테는 민주당이 예. 50조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 국민 골고루 30만 원씩 주자는 거잖아요. 전 국민한테. 저희는 그렇게 주지 말고 50조 준다고 한다면 그 돈을 우리는 만들어서 선별적으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었던 분들, 영업장 문 닫아가지고 폐쇄한 분들도 많습니다. 노래방 열지 못해가지고 자살한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 정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50조의 규모는 똑같은데 규모는 똑같아요. 50조 규모는. 주자는 게 일반 국민 전체로 다 주자는 거고 민주당은 저희는 아니고 선별적으로 피해층한테만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 10조가 남는 거 있으면 이거 그때 쓰면 되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지출 구조 조정해서 쓰고 부족하면 채권이라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게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양당이 어떤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기를 가지고도 지금 약간 이견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럼 고통에 공감하신다면 양당이 합의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요, 집권한 다음일 거가 아니고. 예. 시기든 어디든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주자는 할지 안 거죠.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정법을 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합의만 하면 야당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대답을 내놔야지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가정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국가기관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KDI가. 그래서 1차 재난금 주었을 때 이 돈이 골고루 경제 회복이 됐는지 정말 돈이 잘 돌았는지 연구를 한 거잖아요. 36%밖에 효과가 없었던 것을 정부가 이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선거를 앞에 두고 해요. 3차 재난지원금 준 지가 어저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건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공학적 자금 살포예요. 아니 근데 그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뭐를 해서 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국민의 수준을 그렇게 예, 봐서는 안 될 것 이 같고요. 부분 관련해서 또 두 하나는 논리는 뭐냐면 충분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누구나 다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통에 감내한 부분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 알고 부분 있어야 아까 되는 계속 것이죠. 양쪽 분들한테 여쭤봤던 건데 지금이라도 지금 가능하냐는 데 대해서는 야당도 합의만 하면 지금이라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선별로 해서 도와드려야죠.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선거 이기면이 아니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요. 뭐 합의가 정 안 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자, 또 하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왔지만 마스크 쓰라고 하는 거 이것들 국가가 요구하는 거 이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피해 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거 받아서 무슨 그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구휼미를 줄 때도 관청이 정말 춘궁기를 또 아니면 재난이 왔었을 때 그때 다 지급한 거예요. 피해라고 하는 것이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 지나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지. 선별이냐 보편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너무나 두 분 다 많은 말씀하셔서 다른 주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그러시죠? 같아서. 예. 그 대장동법 관련해 좀 여쭤보기 전에 저희 어제 취재한 그 리포트 잠깐 좀 보시고 여쭤보겠습니다. 리포트 준비돼 있으면 좀 틀어주시죠. 홍신영 기자 리포트요. 남양주시 진건읍. 이종익 씨는 여기서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3년 전 정부가 이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닌 밤늦게 홍두깨잖아요. 정부가 필요해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피눈물 안 나게 해야 되잖아요.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인 땅. 보상 가격은 주변 땅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30% 넘는 양도소득세까지 내고 쫓겨날 판입니다. 그나마 땅 주인들은 보상이라도 받지만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의 대부분은 그린벨트입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전체가 그린벨트고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지구도 90%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보상가가 싼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 LH는 이렇게 강제 수용한 땅의 절반만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쓸까?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판매합니다.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을 분석해보니 인천 계양지구 땅의 59%, 남양주 왕숙지구는 58%, 하남 교산지구는 54%가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이 땅을 사들여 아파트 5만 1,000세대를 분양할 경우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공이 강제 수용한 땅을 공적인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장사하도록 내주는 셈입니다. 공공이 강제 수용한 3기 신도시 땅 5곳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7만 5천 세대, 대장동의 20배 규모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 리포트 보셨지만요. 그러니까 이 민간 개발의 우리나라의 어떤 보편적인 형태 자체가 민간 쪽에 많은 이익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장동법을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민간의 시장의 영역에 정부가 미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최소화하는 게 시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 그러나 이 민간한테 다 맡겨서 제대로 돌아갈 수는 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경쟁이 치열하고 또 불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곳은 정부가 또 예.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아파트 지면 다 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이에요. 예. 지방 같은 데 가서는 정말 믿지는 데도 있습니다.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남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을 통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민간의 시장을 여는 게 좋습니다. 그 여당 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민간이 개발하면은 10% 이상 이득을 못 가져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10%가 아니라 10%가 미쳤을 때 정부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 남았다 그러면 정부가 민간 개발할 때에 기부 체납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예. 더 정부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이 인허가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남시에서 봤던 것은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남용을 해서 소수한테 1조 원이 넘는 이득이 가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시장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개발 사업들이 이제 공공 개발, 예를 들어서 민간 개발 그렇게 하다가 사실 이제 민간과 이제 그 공공 개발 합동을 하는 민간 사업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랬는데 실제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초과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거나 예. 이익이윤율에 대한 어떤 상한선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미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개발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대장동 개발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장동에서부터 출발을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민간의 이윤을 좀 상한선을 좀 두자. 예. 그리고 초과분과 관련돼서는 공공 목적에 맞게 다시 재투자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제 집권 여당, 예. 민주당이 이제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 문제는 대장동에서 이재명 지사가 사인을 잘못하고 설계를 잘못하고 그렇진 감독을 않죠. 예.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지요. 예. 원래 원칙대로 50대 50 비율로 그대로 이득을 나눴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출자를 50대 50 정도 했잖아요. 50% 플러스 한 주를 가져가는데 그 한 주의 의미가 뭐냐? 민간의 땅을 수용할 권리를 가져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싼 땅을 싸게 수용해 와가지고 이걸 7명한테 준 이 설계와 또 결제 감독을 잘못한 데 문제가 있었지. 아니, 민간이 개발을 하든 공공으로 개발을 하든 공동으로 개발했으면 50대 50 나눴으면 문제가 없고요. 예. 민간이 개발을 했으면 기부 체납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해서 요구를 하고 시가 요구 안 해주면 인허가를 안 해주면 또 민간이 어떤 형태로든 또 협상이 들어옵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그거를 깬 것이 그걸 좀 이재명 후보입니다.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개발 사업을 봤더니 민관 합동을 했는데 실제 이익이 이 정도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실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한 몇천억이 남는다고 해요. 3천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민간 개발에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서 실제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속 줄어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한 500억도 제대로 안 남는다는 겁니다. 원래 한 3천억 예상을 했다가 그 비용을 부풀리기를 해서 예. 그래서 마지막 그 회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50대 50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한 뭐 250억 정도 들어가고 예. 민간에 250억 정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 이익 확정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 대장동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그 후보가 당시 예. 시장 시절에요. 그래서 5,503억 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환수를 해서 미리 확정 이익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 그동안에 이제 민간 개발 이런 공공 개발의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봐서 실제 확정 이익을 잡은 예.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실제 민간 개발 회사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예. 구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박 의원님 예. 얘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정부는 표준 건축비라는 게 다 있어요. 예.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엔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 정보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때 평당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하고 협의를 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무슨 비용이 아니, 이 내려가고 얘기가 그렇습니까? 워낙 많이 그래서 나오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지킨 게 이재명 지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다 우리가 국가의 시스템이 돌아갈 땐 다 표준 건축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면 정부가 협상할 아니, 수 그 있는 성현이 거예요. 하나만 조금 한 하나만 1분만 딱 여쭤보고- 설명한 다음에 예. 다시 넘어가죠. 예. 그 당시에 원래 이제 그 민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세력도 있는데 예.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실제 공공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반발했다 보니까 예. 실제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 합동 개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당시에 성남시의 의원이었던 그 한나라당이라든가 실제 그 당시 관계자들이 대부분 지금에 있는 국힘의 전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렵게 해서 제도적으로 사전 이익 확정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했던 그러니까 지금 거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네. 두 양진영이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대장동을 재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민간에게 어떤 비이상적인 이익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어떤 합법 그렇죠. 명시적인 네. 규정을 두자. 이 얘기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둘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 굳이 둬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행정적인 잘못으로 해서 초과 이익이 가더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법으로 예. 완벽합니다. 지금 완벽한데?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표준 예. 건축비가 다 있고요. 예. 지분대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지분대로 안 가져오고 민간한테 근데 사인을 그런 해서 어떤 더 준 거 자의적인 과정을 7명한테 준 막기 위해서 거죠.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왜 반대하시는 거죠? 초과이익이 나오면 예. 지금 공동 개발을 했잖아요. 50대 50 지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아니 민간한테도 50% 주고 관이 50% 가져오는 이걸 안 지켰을 뿐인데 이게 마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제- 이 부패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초과 이익 관련된 부분은 이제 환수하는 것이 좀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왜 또 하나는 그거를- 잠깐만요. 또 설명을 드리면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민간 개발의 하나의 어떤 형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부패 고리들이 좀 많았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제 봤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제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민간 네. 개발의 민간 개발의 형태였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초과 이익 환수가 아니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게 민간 아니 개발의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 합동 개발을 했을 경우에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갔던 문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혜택이 돌아갔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많은 개발 사업들이 그렇게 돼왔던 것이죠. 그럼 손실난 데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손실이요? 민간 해가지고 손실난 데도 미분양이 돼가지고 손실난 데도 많거든요. 그 손실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손실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전 이익 확정제로 좀 접근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시가 50% 투자를 했고 민간이 50% 투자했으면 그 비율만 가져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가 아니고 아니, 성 의원님. 7명한테 다 몰아줬기 때문에 이거 기형적인 거를 그게 아니라 설계한 게 이재명입니다.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개발 부분하고 민간개발 합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거기 먹이사슬 구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곽상도 의원 모든 국힘 관계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막자고 하는 것이 지금
대장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 사업자들의 실제 초과 이익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환수를 해서 박 의원님. 그것을 다시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 돌려가는 대장동 관련 것이 논란을 이제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지금 자꾸 민주당이 예. 곁다리를 짚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 가지고 몸통을 얘기하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럽니다. 그렇진 않죠. 아니, 여기에 그래서 설계한 게 이재명 후보예요. 지금 두 분한테 제가 대장동의 박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잠시만. 사람 다 수사하십시오. 특검 받으세요. 지금 대장동의 그 논리는 계속 어떤 양 진영이 반복하고 계신 논리고 제가 그래서 하나만 그 부분을 계속 여쭤보는 건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가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과도한 이익이 갈 경우에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 자체를 만들면 그거야 어떤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반대하시는지. 민간의 과도한 이득이 간다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사업을 저희는. 했잖아요. 성남시를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동 사업한 예. 거예요. 예. 말씀대로 초과 이득이 뭐 1조가 났다 그러면 5천원씩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게 공동 사업이에요. 예. 말 그대로 공동이잖아요. 예.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근데 지켜놓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자의적으로 어떤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럴 거면 법에 명시적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 자체를 만드는 걸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을 그러면 여쭤보는 지분 겁니다. 참여를 하지 말아야지요. 예. 지분 참여를 하지 말아야지요. 주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권리예요. 시장에서. 상법상 절대적 권리입니다. 자기가 주식 수만큼 지분만큼 배당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이득은 배당금에 대한 권리 주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을 성남시가 받았으면 될 것을 지금 엉뚱한 법안을 내가지고 국민들 지금 혼란스럽게 한다는 예. 거예요. 앞에 그 시간은 다 돼가지고 짧게 정리하셔야 될 것 MBC 같습니다. 리포트에서도 그 여러 이제 개발 사업들의 형태들을 보면 실제 민간 합동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개발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세 아니겠습니까? 예, 대장동법 예. 관련해서는 계속 어떤 패널들 여야 나오시면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